안녕하세요. 보건의료행정과 하영왕식 교수입니다. 오늘 이어서 챕터 19 뇌신경계통 질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신경계통의 구조적, 기능적 구성 단위를 뉴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뭐 뉴런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보게 된다면은 뉴런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뉴런에서 다 유래한 그러한 분석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런은 신경세포와 신경세포에서 나오는 가지돌기, 여기에 수상돌기와 축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축삭이라고 하는 것은 축삭 돌기란 신경세포의 세포체에서 길게 뻗어나온 가지를 우리가 축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경세포는 흥분을 전달하는데 다음 신경세포와 만나는 부분들을 시냅스라고 하며 뉴런에서 분비되는 화학 전달 물질이 전달 매개가 됩니다. 뉴런의 기능을 돕는 신경악교 세포에는 신경섬유의 마리집, 이제 옛날에 이제 수초신경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마리집을 형성하는 희소돌기 악교 세포와 다수의 돌기를 가지고 신경조직의 구축과 손상 부위의 회복을 담당하는 별 악교 세포가 있습니다. 머릿속의 압력 상승과 탈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에는 종양이나 혈종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핏덩이 등 용적을 차지하는 병변이 발생하는 경우 머릿속 압력이 높아져 가지고 두통이나 구토, 또 울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맥이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 다음에 의식장애, 느린맥을 다시 말해서 서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상 맥박은 1분에 한 60 내지 100회 정도 뛰어야 되는데 이보다 더 적게 뛰는 부분을 느린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 압박을 받는 경우에 뇌는 압력이 적은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를 뇌 탈출이라고 합니다. 그림 19-1에서 뇌 탈출의 우리가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뇌낫이 있죠. 이걸 대뇌경임이라고 하고 경질막이 있죠. 이걸 경막. 그 다음에 이제 큰 구멍 있고 손에 천막이 있고 또 머리뼈 우리 두개골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거미막 및 공간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지주, 막하, 강. 강은 이제 구멍강, 공간강 이런 뜻입니다. 머릿속 압력의 증가는 뇌출혈이나 외상, 뇌부중이 아니라 뇌부종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감염, 종양, 뇌척수액의 과도한 증가를 포함한 많은 신경학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머릿속 압력의 증가로 인한 증상과 징후로는 두통이나 구토, 또 시신경 유두 부종 또는 혈압이 상승이 된다거나 뇌척수액의 압력이 이제 증가가 되거나 의식의 감소 혹은 반응의 감소가 나타나기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른쪽 19-1 머릿속 압력 상승에 따른 이제 활력 징후 부분들인데요. 하단의 머릿속 압력이 이 증가,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허혈, 이제 동맥에 피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가역적 손상 부분은 이제 외부의 어떤 자극으로 신체가 손상된 경우에 치료를 해도 이전 상태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손상 부분들을 비가역적 손상이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허혈이 됐다가 비가역적 손상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런 쪽으로 이렇게 변해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제 호흡을 보게 된다면 호흡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또 맥박의 기울기도 점점 이제 맥박이 이제 서맥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혈압 부분에 대해서 수축기 부분하고 이완기 부분들이 있는데 수축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다가 일정한 이제 비가역적 손상이 되게 된다면 이제 하강 국면을 맞는 이제 이러한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뇌혈관의 장애입니다. 뇌혈관이 에도 여러 가지 장애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많이 듣는 뇌경색증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뇌동맥이 이제 막혀가지고 그 동맥이 지배하는 영역에 허혈, 피가 공급이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이제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이러한 병태를 뇌경색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왜 이런 부분이 생기느냐 하면은 이제 고혈압이 발생이 돼서 뇌경색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비만, 당뇨, 고지혈, 알코올, 흡연 또는 이제 심장 질환 관련돼서 이제 심방세동이라든가 또 심장 탄막 질환이 발생이 된 경우 그 다음에 고요산 혈증에는 이제 뭐 요산의 성분이 이 피 혈중에 너무 많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약물 어떤 경구, 입으로 먹는 그런 피임제의 어떤 그 위험 인자도 있고요. 또 혈액 응고가 이상으로 생겨서 또는 많이 이제 탈수가 돼서 이런 것이 이제 뇌혈관 장애의 위험 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뇌경색증은 뇌연화증이다라고도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원인과 임상형에 따라서 죽상혈전 뇌경색증 또는 심장성 뇌색전증, 그 다음에 열공뇌경색증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전에 따른 분류와 또 임상 병형에 따라 가지고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기전에 따른 분류를 보게 되면 혈전성, 이제 피떡이죠. 피떡이 이제 그 뇌경색을 일으키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색전, 뭐 여러 가지 고체나 액체나 이런 부분들이 색전이라고 하는 건 막힌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막혀서 생기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혈행, 이제 피가 흘러가는데 어떤 기형이라든가 역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뇌경색이 생기는 경우. 이렇게 기전에 따라서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임상병형에 따른 분류로 죽상동맥혈전증입니다. 이 동맥의 그 피가 죽상, 끈끈한 죽 모양 이렇게 돼서 혈전을 이루는 경우가 한 20% 되고요. 또 심색전성으로 해가지고 발생이 되는 것이 한 20%. 그 다음에 이제 열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피가 지나가는 그 피의 길이 너무 이제 작은 공간이 돼서 제대로 이제 피가 흘러가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열공이다. 공간이 열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림 19-3에서 뇌경색증을 여러분들 그림으로 보고 계십니다. 왼쪽에 벤의 반구의 광범위한 경색 병변을 이렇게 이제 시꺼먼 부분들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죠. 아래쪽에는 바다 핵, 우리가 조가비 핵이라든가 창백 핵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 19-4 오래된 뇌경색증 보게 된다면은 이렇게 더 이제 검게 나타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대뇌의 중간 대뇌 동맥의 영역이 심장성 뇌경색증으로 인해서 탈락되어 공동 이렇게 거기에 비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뇌출혈입니다. 그러면 뇌출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뇌에 여러 가지 혈관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파괴가 되어가지고 피가 나오는 부분들이죠. 이제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면은 뇌실질, 뇌의 소동맥벽에 부담을 줘서 혈관이 괴사를 일으켜서 파열이 돼가지고 뇌출혈의 원인이 됩니다. 그림 19-5에서 보다시피 출혈에 의한 혈종으로 인해 오른쪽 바닥핵, 또는 시상, 또 속 섬유막 등이 파괴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거미망 및 출혈입니다.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지주막하 출혈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뇌바닥 부분, 바닥 부분들을 뇌저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동맥 분지부 이렇게 가지로 나눠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동맥 자루가 여기에 이제 생기는 겁니다. 자루가 그것이 파열이 되면은 거미막 및 출혈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림 19-6에서 보다시피 속 목동맥, 우리가 내경동맥이라고 합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뒤 교통동맥, 여기 분지 부분에 동맥자루가
파열이 되었기 때문에 머리뼈 바닥에 두꺼운 혈종이 이렇게 피 덩어리가 이렇게 생겼고, 또 출혈이 거미막 및 공간으로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림 19-7에서 묶음술을 후에 뇌동맥 그 자루에 이 그림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이제 뇌동맥이 이제 한번 파열이 되면은 그걸 다시 수술을 했을 때 다시 재파열을 방지할 목적으로 앞 교통 동맥 자루에 목 부분이 묶여져 있어서 혈류가 이제 멈추어져 있습니다. 그 밖에 동맥 자루에 호발 부위, 자주 발생되는 부위를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신경변성 질환입니다. 이제 신경이 어떻게 이제 변성이 돼가지고 질환이 나타나는 건데, 이게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 이제 어르신됨의 치매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인식, 뭐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고 기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가족의 이름도 잊어버리고, 늘 다니던 길도 이제 잊어버리고, 그래서 집을 못 찾아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서 항상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우리가 그 등급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해서 5등급을 우리가 치매 등급으로 그렇게 해서 등급을 관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제 뇌신경 어떤 병변이 일어나서 나타나는 질환인데, 바닥 핵의 흑색질에 그 신경원의 이상이 발생되는 만성 퇴행성 중추신경 장애로 인해 가지고 환자는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꾸 이제 근경직, 이게 그 근육이 경직이 되고 떨리고 운동도 못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파킨슨병에서는 이 흑색이 이제 탈색이 돼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그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이제 하나인데, 이게 함유된 신경세포가 그 형태가 변성이 되고 또 탈락이 돼서 도파민 양이 감소가 되고, 아세틸콜린의 어떤 흥분 활동에 대한 도파민의 부적절한 조절 능력에 의해서 수의적 동작의 시작과 조절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세틸콜린 부분도 마찬가지로 신경 전달 물질의 하나다,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상과 징후로는 휴식을 이렇게 취할 때도 이제 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머리, 몸체, 팔다리를 요동하며 계속적으로 떠는 그런 이제 중요한 임상을 왜 진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 이제 강직도 되고 운동이 할 수가 없고 종종 걸음을 조금씩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가속 보행을 또 하는 경우도 있고, 눈 깜빡임이 없는 가면 같은 얼굴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중요한 증상입니다. 그림 19-19에서 파킨슨병의 증상과 징후를 보고 계십니다. 중년 이후에 비대칭성으로 발병이 된다. 이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오른팔, 왼팔이 다 떠는 부분들이 아니라 한쪽만 그렇게 이제 떨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관절은 수동 운동으로 돼 톱니바퀴 모양의 저항을 나타내는 근육 경직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표정에는 전혀 변화가 없고 눈도 깜빡이는 부분들이 아주 극히 적고 아주 동작도 완만하고, 또 이유 없이 완만하게 손떨림이 이렇게 나타나고, 또 보행을 시작하려 하지만 즉시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한참 있다가 걷되 이것도 총총 걸음으로 걷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하지만 보행이 시작이 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보행을 하는 이러한 증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의 이제 증상의 진행 단계를 보면은 우리가 5단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단계는 한쪽의 징후와 이제 증상, 또 한쪽 팔다리의 전형적인 경미한 떨림이 이렇게 보게 되면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양쪽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자세와 보행에 침범이라든가 경미한 장애가 나타나게 되면서 3단계로는 이제 중간 정도로 심한 일반적인 기능 장애라든가 신체 움직임이 크게 이제 느려지고, 또 걷거나 서 있을 때 균형이 초기에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단계로 됐을 때는 이제 심각한 징후로서 걷는 능력이 광범위하게 이제 제한이 되고,
운동을 못하는 그런 상태가 오게 됩니다. 혼자 설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제 과도한 이제 체중이 계속적으로 이제 줄게 되고 걷거나 설 수가 없게 되고 지속적인 옆에서 이제 이거를 도와줘야 되는 그런 간호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근육 위축 가쪽 경화증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근위축 축삭 경화증이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루게릭병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 아마 TV나 이런 데서 아마 이런 소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빠지는 겁니다. 힘 빠진 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만 발병률이 매년 10만 명당 1명 정도 발생이 되고 뇌간이라고 하는 건 이제 뇌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대뇌 부분들인가 소뇌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뇌간이라고 했는데 뇌줄기. 그 다음에 이제 척수라고 하는 건 이제 중추 신경계의 일부 몸과 뇌 사이에 이제 중추적 이제 그 정보 소통 경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뇌 피질의 운동신경원이 침범당하거나 또는 정신 상태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퇴행성 병변으로 발병 후에 5년 내지 10년 이내에 사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증상과 징후로서는 이제 근육이 무력감, 아까 힘 빠진 병이라고 했습니다만 근육이 강직되기도 하고 또 언어 장애가 일어나고 연하라고 하는 건 이제 삼키는 거예요. 삼키기 어렵고 호흡도 곤란하고 이런 게 이제 발생이 되거나 인지 능력이 이는 이제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은 멀쩡한데 몸이 말을 안 들어서 환자가 더 고통스러운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마리집 탈락 질환입니다. 마리집은 아까 얘기를 했죠. 그 수초를 이제 수초가 이제 신경계가 이렇게 뚫뚫 말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서 마리집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다른 어떤 장기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경 전달체를 감싸는 그 저전체가 이제 탈락이 됐다. 그래서 마리집 탈락 질환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다발경화증 여러 군데 발생이 되게 되면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뇌나 척수나 시각신경의 경계가 뚜렷한 마리집 탈락 반점이 다발성으로 이제 관찰이 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20 내지 40세의 성인이나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이제 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원인으로는 이제 자가 면역 질환, 또 가족력, 바이러스 감염 등이 이제 관련이 있고 또 이제 이런 증상으로 봤을 때 이제 흐릿한 시각, 잘 보이지를 않고 또 겹쳐서 보이기도 하고 또 잘 듣는 것도 어렵고 지속적인 이제 근육 허약과 피로 그 다음에 이제 감각 뭐를 만져도 만진 것 같지도 않고 뭐가 닿아도 뭐 그런 걸 잘 모르고 또 운동장애라든가 또 구음장애라고 하는 건 말하기가 어려운 상태를 구음장애라고 합니다. 또 이제 우울이라든가 정서불안 장애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림 19-10 다발경화증 그 병변의 분포를 여러분이 그림으로 보고 계십니다. 왼쪽 상단에 마리집 탈락이 되면은 이제 기능 장애가 일어나게 되고 또 정상 기능 두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손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균형 감각이 이제 상실이 되고 운동 실조와 이제 그 떨림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 밑에 이제 뇌신경 측면에서는 이제 이게 두 겹으로 보인다든가 시력이 상실이 된다든가 그 밑에 이제 운동 신경로를 이제 봤을 때는 이제 허약하거나 또는 마비가 된다거나 감각 신경로 부분들도 이제 손상이 돼서 감각 이상으로 해서 뭐가 쑤신다거나 자결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염병입니다. 감염병은 우리 뇌염. 우리가 지금은 이제 뇌염이 발생이 많이 안 됩니다. 과거에는 뇌염도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뇌 실질에 염증의 주요 병변이 있으면 뇌염이라고 진단이 되는데 일본 뇌염 바이러스에 의한 바이러스 뇌염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단순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한 이제 급성 이제 뇌염 부분은 양쪽 관자엽과 이마엽의 그 바닥면에 이제 추려지거나 괴사를 일으켜서 급성 괴사성 뇌염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HIV 바이러스, 우리가 이제 에이즈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면역결핍 바이러스. 가 이제 뇌에 침범이 되면은 HIV
이 백질 뇌병증이 발생이 돼서 대뇌가 이제 유축이 됨으로써 이제 치매가 발생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로 뇌염도 상당히 위중. 그 다음에 수막염입니다. 수막염 부분은 이제 뇌 척수에게 림프구나 중성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안전의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세포들인데 여기에 염증 세포가 다수 나타나서 뇌 척수의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진단을 해보게 되면은 이제 이러한 병원균이 이제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또 진균은 이제 곰팡이균이죠. 이런 부분에 다양한 부분으로 인해서 수막염이 발생이 됩니다. 다음엔 뇌고름집입니다. 고름을 우리가 농량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만 이게 이제 포도알균, 포도알처럼 생긴 균이나 또 쇠사슬 모양의 그런 알균 등의 화농성 세균이 가운데 기염, 중이염이라고 합니다만 꼭지돌기염, 또 유양돌기염, 또 우리 코에 보면 코 곁꿀이 있거든요. 거기에 염증이 생기거나 이러한 인접한 고름 병변으로부터 직접 뇌 안으로 침입해 가지고 관자엽이라든가 이마엽이라든가 손해의 단발성으로 고름집을 형성하는 질환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외상 부분이냐. 이제 뇌 부분에 이제 어떤 외상이 이제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뇌타박상입니다. 이걸 뇌좌상이라고도 합니다. 뇌 조직이 머리 외상에 의해서 파괴되어 가지고 점출혈이라든가 괴사가 나타나고 그 주변에 이렇게 붓습니다.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머리속 혈종 부분들인데요. 이걸 두 개의 혈종이라고 합니다만 경질막 바깥 혈종이라든가 경질막 및 혈종 또는 뇌내 혈종 및 이들 혈종이 그 피떡이 조합으로 생겨가지고 합병을 일으키는 혈종으로 우리가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척수 손상 부분들입니다. 뇌와 마찬가지로 척수 타박성이나 척수 혈종이 일어나게 되며 대부분의 경우 척수의 골절이나 탈구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11 머리 손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제 영양 부분들인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예상을 우리가 받게 되게 된다면은 이제 1차 손상으로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머리뼈가 이제 골절이 될 수가 있죠. 부러지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머리뼈에 의한 조직에 이제 압박이 있고 또는 머리뼈 파편에 의한 조직에 어떤 열상을 입어가지고 조직 손상과 거기에서 이제 출혈이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머릿속에 이제 압력이 상승이 되게 되면서 혈관에 압박을 가져오게 되고 또 이게 또 이제 피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허혈이라든가 괴사가 또 이제 생기게 되고 또 이 부분들이 이제 출혈이나 염증과 부기 또는 혈종이나 감염 가능성으로 인해서 뇌줄기를 뇌간이죠. 여기를 압박을 시켜서 생명 유지 기능이 이제 손실된 거 죽거나 호흡 및 심혈관 기능이 조절이 되는 경우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박상을 입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부딪히는 거죠. 이제 타박 그런 부분을 이제 붓거나 또 미세 출혈이 있게 마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상으로 인해서 뇌 이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뇌의 회전과 조직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비틀림 현상이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이제 반동 손상에 의해 가지고 조직 손상과 출혈이 일어남으로써 머릿속 압력이 상승이 되고 허혈이나 괴사로 이어지는 이러한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성 경질막 바깥 출혈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머리뼈의 이제 골절로 인해서 경질막의 동맥이 손상이 되어 가지고 이제 관자 부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게 귀하고 머리하고 사이에 우리가 관자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 측두부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볼록 렌즈 모양의 혈종이 이제 형성이 되어 가지고 있고 압박을 받는 뇌는 정중앙선 다른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띠랑 탈출이나 천막 폐임 탈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뇌의 종양입니다. 뇌의 종양이 생기는 건데 일반적으로 머리 내에 발생하는 모든 신생물을 뇌 종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원발성, 이제 원래 발생되는 그 뇌종양은 이제 신경 고유 조직에서 발생하는 신경 상피 종양과 그 외에 뇌 척수막에서 발생하는 수막종 등이 있습니다. 그림 19-13에서 주요 뇌종양의 발생 부위와
확산을 보고 있습니다. A 그림에서는 이제 악요모 세포 종양인데요. 뇌 대뇌 반구에 발생하며 뇌 실질 안을 침륜성 뚫고 들어가서 증식을 해가지고 뇌들보 그 뇌랑을 통해서 다시 반대쪽 대뇌에 이른다. 높은 비율로 종양 내에서 괴사가 관찰되며 종양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B 그림은 이제 수막종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여기 이제 경질막 바깥 부분에 거기에 이제 부착되어 있는데 뇌로 이제 파고 들어가 가지고 가듯이 커지지만 이제 경계는 이제 선명한 그러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C 그림은 뇌 경집종인데요. 이거는 뇌를 아래면에서 본 모습으로 청각신경에서 발생을 해서 소 뇌다리 이 부분에 이제 덩이 종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경상피 종양입니다. 신경세포에서 발생하는 종양은 주로 신경악요세포에서 발생이 돼서 신경악요종이라고 부릅니다. 악요모 세포종은 신경악요세포에서 발생하여 악성종양으로 신경악요종의 약 3분의 1을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림 19-14에서 악요모 세포종을 보고 계십니다. A 그림은 대뇌의 수평으로 해서 단면 사진인데요. 종양세포는 양쪽 대뇌에 넓게 침륜되어 있으며 암갈색으로 보이는 출혈과 괴사를 동면하고 있습니다. 또 B 그림은 크기가 다른 핵을 가진 미숙한 신경악요세포가 조밀하게 증식하면서 괴사 주위를 빼곡하게 종양세포가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신경악요종입니다. 이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수막종인데, 수막에 이제 종양이 생기는 건데, 전체 뇌종양이 한 15%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에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림 이제 19-15에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A 그림에서는 공 모양의 종양이 뇌 조직을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경계는 뚜렷하고 뇌실질 안으로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없습니다. B 그림에서 종양세포가 동심원상을 소용돌이치는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경집종 입니다만은 말초 신경의 이제 슈반 세포에서 발생하는 그런 이제 양성 종양입니다. 다음에 이제 뇌하수체 샘종인데요. 뇌하수체 그 앞옆에서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앞옆에서 발생하는 양성 종양으로 시각교차 중앙 부분들을 압박을 해서 양쪽 시야의 바깥쪽 절반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증상 외에도 각종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내분비 증상이 나타납니다.